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새해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나도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수익 보고 싶다, 상승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보시면 그 모든 정답을 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매주 월, 화, 목, 금 오전 11시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QR코드 화면 하단에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또 쉬는 날에도 계속해서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세가 깊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더리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2.8%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은 리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약 4%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도 좀 지켜봐야 하는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바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4%도 3%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고래들 또 기관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죠.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초에 비해서 약 120%나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어제부터 비트코인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을지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런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떤 신호 때문인지 우리가 어떤 신호를 포착하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그 정답 함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러시아 관련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러시아에서 2025년도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2025년도 1월부터 좀 바로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슬란드라든지 노르웨이와 앙골라까지도 암호화폐 채굴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채굴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방송 이제 곧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할 텐데 저희가 방송 시간에 관심 코인 챙겨드리고 있고요. 상담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관심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코인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딱 지금 적합하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코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하셔야지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상담도 괜찮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상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상담들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 통화 같은 경우에는요. 02-2638-3945번으로 통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코인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상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심 코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인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물론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율이 또 오늘 엄청 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1,480.3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이게 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위험 자산이든 아니면은 뭐 안전 자산이든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다른 이제 뭐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히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투자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방향의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이 환율이 뭐 높아지고 있다. 뭐 지금 뭐 1,500원 선을 막 뚫는다 만다라고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제 뭐 코인 시장에다가 끼치는 영향은 이제 크게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오히려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좋은 소식이니까 그쵸. 네, 말 그대로 이제 환전을 할 때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고 뭐 일반적인 뭐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막 그렇게 큰 영향이 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 근데 다만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너무 오르고 있어서 좀 여쭤봤는데 사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와 함께 좀 투자하면서 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함께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상황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제가 아까 짚어드렸는데 비트코인 전망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어제도 짚어드렸고 오늘도 조금 짚어드렸었죠. 전문가님.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95,000 달러 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전망을 좋게 보는 의견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기관들의 계속되는 매집, 그다음에 그쵸. 이제 고래들의 매집 등등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 근데 이 고래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고래들의 매집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가 않았고요. 뭐 ETF라든가 뭐 기관들의 진입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매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ETF도 있고 뭐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기업들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국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도 늘어났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고래들의 매집 관련 이슈가 크게 작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을 진행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구간이에요. 조금 이따가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또 드릴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구간이지만 이 장기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고래들도 그렇고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가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지금 다시 뭐 1억 선보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구간이 누군가에게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런 발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뭐 80K까지 떨어진대 아니면 뭐 70K까지 떨어진대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접근을 하실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기관도 그렇고 고래들도 그렇고 이제는 기업에서까지 비트코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계속 빠질 것 같다라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는지 저희와 함께 그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또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러시아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전문가님, 러시아에서 채굴을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왔는데 투자자한테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뭐 영향이 사실 있을까요? 이 에너지 보존 이유 때문에 음. 이 채굴을 금지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게 악재로서 작용을 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최근에 러시아 재무장관이 이제 대외 결제, 이 무역 결제를 할 때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 쪽에다가 긍정적인 이 푸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줬었고요. 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이 암호화폐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이제 견제할 수단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이 지금 뭐 에너지 보조를 위해 채굴을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채굴 금지가 이제 뭐 365일, 1년 내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제 겨울철 때 너네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자제를 하라 이런 식의 얘기인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절대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사실 악재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친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악재로서 작용을 하긴 힘들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 러시아 이 재무장관이 이 대무역 결제에 비트코인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국가 간 결제에다가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도 한번 암호화폐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말은 즉슨 이제 투자자들 혹은 각 정부 기관들의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악재 말고도 이런 뭐 재무장관 관련된 이슈도 있었구나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굴 관련한 이슈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악재까지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 소식 관련해서는 마음 좀 편하게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 좀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최근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의 리뷰도 또 관심 코인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비법은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뷰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피스네트워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12월 11일 날 공략을 해주셨는데 이때가 사실 코인장이 좋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어떻게 공략을 해주셨나요? 이 조정장에서도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다음에 네. 이 가격이 올라갈 때도 무한정 상승이 나와주지 않듯이 네. 이 하락장에서도 이 눌린 구간을 분명히 줘요. 눌린 구간을 이제 정확하게 조금 공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피스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2월 10일자에 분석을 한 것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제 이전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전에도 이제 67.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11월 달 초중반에 진행을 해가지고. 근데 이때 구간에는 상승 채널 이제 상단 저항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이 나와주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갑작스러운 이제 급락이기도 했었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재차 그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으니까 이제 난 여기서 들어가야겠다.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하죠.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사게 되니까 그 수요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들이 등장을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캔들이 망치형 캔들 패턴이라고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가격을 다시 올려준 캔들 패턴이고요.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이 진입 구간이었던 구간은 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이전 음봉의 캔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인데 대표적인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중에 하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감을 봐야 돼요. 이 오늘자 캔들 패턴이 상승 장악형 마감 혹은 내일자 캔들 패턴이 600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당일에 분석을 했었던 이 캔들 패턴이 결국에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을 해주게 됨으로써 좋은 매수 관점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 진입가에서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23.11%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가님 이렇게 정확히 눌림 구간을 공략해 주시면서 상승, 수익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말은 쉽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리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12월 16일 날 공략해 주신 크로노스, 바로 지난주에 공략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12월 16일에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추세선이 제가 여기 이 차트 사진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지저분해서 지웠어요. 네, 수장갑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고요. 응축 중인 구간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 수렴 하단 지지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반등이 나와주는 형태를 1번 시나리오로서 진행을 하였고요.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부 구간을 이 수평저항선 부근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2번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1번 시나리오로서 작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12월 16일에 분석을 하고 17일에 바로 이제 급등 매수세가 등장을 해 주었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익절가가 이제 306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 쪽에 이 가로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제가 익절가로서 드렸는데 저항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익절가는 지금 목표가고요. 목표가 부분을 이제 유사한 구간에 터치를 하고 이 꼬리를 말아 내렸을 때 일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약간 마감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뭐 일본 단위로서의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조금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가지고 하위 시간봉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일본 관점보다는 조금 더 빠른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혹은 이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가에서부터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23.95% 정도 발생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시나리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고 자세하게 써주시고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함께할 관심 코인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오늘 과연 우리가 같이 볼 관심 코인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코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바로 스택스 코인이고요. 네,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관심이 있는 코인인데 제가 살짝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플이 SEC와 소송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코인은 좀 여기로부터 안전하다, 자유롭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SEC로부터 최초로 토큰 판매 승인을 받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초로 또 토큰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정말 증권성 여부와 이 자유로운 이 코인 관심 가져보시고 과연 왜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코인이 이슈로서는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괜찮은 흐름일까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보았을 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주고요.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 즉 상승 채널이 지금 작동가 된 모습인데 이거 일봉으로 내려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최근 이 하락세가 컸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와 주었었을 때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은 이제 목표가 부근을 어느 구간에다 설정을 하느냐. 제가 이 네모 이 박스 형태로 이 매물대 구간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 매물대 구간 가격대가 이제 하단부 구간이 2,750원에서 상단부 구간이 2,970원인데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말아 내리면서 저항을 받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구간을 이전으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1시간 봉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터치를 해주고 저항이 나오네? 근데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09원에 이절을 하게 되는 건데 1시간 봉으로 내려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완성된 이 캔들 그러면은 시간 이 가격대가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까는 2,509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2,730원에서 익절이 됐었다. 조금 더 빠른 익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지금은 이 1시간 봉에서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뭐 하락 채널 요 형태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터치를 해주고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을 이 상방으로 돌파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으로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코인이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1시간 본 관점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일봉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 주었을 때 그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 스택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지만은 일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정확한 타이밍, 정말 좋은 타이밍 오면은 말씀해 주실 거죠, 한 번 더? 아, 당연하죠. 네. 이제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진입 접종이 발생했습니다라는 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택스 가지고 오셨고요. 이 코인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죠. 정확한 타이밍, 정말 좋은 타이밍 오면은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통해서 관심 코인들 알차게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오르는 코인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장주들 요즘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알트코인들, 작은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우리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 실시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 산타가 가버렸나 좀 자세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타가 아직 갔다라고 이제 확정을 짓기는 애매하고요. 네. 근데 지금 살짝 노크를 하고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잠깐. 네, 이제 지금 루돌프 이제 그 썰매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네. 선물을 챙기러 가신 건지 네. 아니면 이제 퇴근을 하러 가시는 건지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달러 차트에서 보았을 때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던 게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 99.5K 구간 매물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99.5K 매물대 돌파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일봉 차트에서 보았을 때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이 하락 반전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락 반전형 패턴, 상승 반전형 패턴 모든 패턴들은 이 저항 구간 혹은 지지 구간을 이탈해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하락 반전형 패턴의 가능성이 높고 이 패턴의 특징은 고점 구간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최고점 구간이죠. 따라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고 이 하단 넥라인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90.8K에서 92.2K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한 20K에서 30K 정도의
대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상승 추세,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을 내고 이제 리테스트 점을 찍고 빠집니다.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을 아주 이쁘게 꼬리로 딱 찍고 빠져준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거는 트랩이 아니라 진짜 하락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이 비트코인을 들고 계셨던 분들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뭐 전부를 다 익절을 하진 못하겠지만 저도 분할로라도 익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셨을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96.5K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인데 상승이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요. 상승이 나와주고 다시 응축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상승이 나와주질 않았어요.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못 뚫고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이죠. 그러면은 이 상승 추세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상승 추세는 완전히 깨졌고 이 96.5K 구간을 하방 쪽으로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은 다시 재차 조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와주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 96.5K에서 하단 저점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95.2K 구간으로 박스권 형태로 다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96.5K 구간을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이 상승 채널 즉 상승 추세를 저점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상승 추세를 다시 전환시켜서 보았을 때 얘는 이제 올렸다가 두 번째 저점이니까 이 추세가 완성이 되려면은 결국에 다시 99.5K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려면은 이 99.5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 형성이 되어 있는 95.2K 구간 매물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점 구간인 92.2K 아니면은 90.8K 구간까지도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흐름 실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들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과 고래가 왜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지 좀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들지 않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전 세계에 있는 가상자산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점유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앞으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살펴봐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봐주실까요? 네,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보시게 된다면은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 캔들이 이제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보았듯이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오전 기준으로 약간 조금씩 약하락이 나와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6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이 알트코인의 이 추가적인 수요와 공급이 약간 조금 안 좋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비트코인의 하락과 도미넌스의 횡보를 이 왼쪽에 있는 표로 대입을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 횡보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미넌스가 횡보에서 하락 쪽으로 바뀌어주게 된다면은 이 약한 하락에서 혹은 이제 간혹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방금 1시간봉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횡보 추세로라도 진행이 되면은 알트코인도 이 가격이 올라가 줄 수가 있어요. 이
응축 구간을 하방 쪽으로만 이탈 안 하면은 굉장히 알트코인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그 말은즉슨 이 지지 구간을 받아주고 있었던 이 95.2K 구간, 아까 하단부 쪽에 지지선이 있었던 그 수평 지지선을 95.2K를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미넌스가 약하락 혹은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소폭의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미넌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상담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인 상담 다른 데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전화통화로는 02-2638-3945번,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코인 명과 비중 그리고 가격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 언제 매도하고 언제 좀 더 단가를 낮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들부터 또 내가 지금 신규로 좀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코인 어떤 타이밍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 모든 코인들 저희가 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좀 힘들어지는 시장인 것 같지만 저희와 함께 탈출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안내 저희가 드렸는데 이어서 좀 알트코인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흐름을 봤으니까 알트코인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매직 에덴 전문가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NFT 관련 토큰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조차도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네요. 네, 이 알트코인 장이 요새 좋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상승이 나와준 애들이 별로 없는데 애들이 상승이 나와주면은 펌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때 요새 장이 안 좋네 하면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해요. 투자 잘 안 하다가 이제 몇몇 코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거래량도 과하게 나와주고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매직에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구간을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했다가 바로 말아 내리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코인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구간을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매도세가 터주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매직에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고려해야 될 때 시기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약간 신규 매수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주황색이 60일, 보라색이 120일,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완료가 된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배열이라는 건 뭐냐? 정배열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요. 하락 추세에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보다 상승 추세에서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된 시점부터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버텨주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살짝 이탈하였지만 상승 기울기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재차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하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이탈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종가 기준으로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 마감이 완성이 되고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 그다음에 22동 평균선 하반기울기 전환이 진행이 돼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당분간 지양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1시간봉 캔들 마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2동 평균선을 이탈 마감을 쳐주는지, 아니면 지금 형성된 단기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저점 갱신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현명하게 뭐 분할 익절이든 아니면 전부 익절을 하든 이 실현 나가시는 쪽으로 추천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 매직에 대한 짚어주셨습니다. 신규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 맞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은 모카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코인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 또 많이 오르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모카버스도 그렇고요. 네,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밈코인,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조금 핫한 뭐 AI 테마 코인들 같은 경우 같은 애들이 이제 좀 상승이? 거래량이 네. 쏠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근데 거래량이 쏠린다고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준 건 아닌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좀 핫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카버스나 아니면 뭐 매직에덴 같은 경우 약간 차트가 다르게 생겼어요. 이 모카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 이후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다가 말아 내렸는데, 모카버스는 가격을 회복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가격 회복이 나와주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던 모습이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형태의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이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약간 다른 이런 식의 또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은 이 조정이 나와준 다음에 이 추세선 부근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쪽 구간에서 고점을 갱신을 한다거나 저점을 갱신을 하지 않는 선에서 옆쪽으로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박스 구간에서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거나, 아니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의 형태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리테스트. 돌파 시에는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살짝 고점을 살짝 갱신을 해줬다가 말아 내리는 형태를 피할 수가 있다. 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고점 뚫었으니까 이제 더 하겠다고 진입을 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최고점인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는데 이 말아 내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느냐?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진짜 고점 갱신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영차 해가지고 살짝 뚫었던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박스권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게 보게 된다면은 이제 478원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상승의 하단부 구간인 뭐 460원 구간 등등에서 상승 반전형 현재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마감이 되었을 때 진입을 고려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박스권 상단부 구간 가격인 568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성공적으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리테스트 지지도 돌파하고 나서 그냥 꼬리를 말아 올렸다라고 이제 리테스트 지지가 아니라 돌파하고 이 리테스트 구간 다시 터치를 해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줘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매직에덴과 모카버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께서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양하게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도 연휴에도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이 상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 상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 통화로는 02-2638-3945번 또 문자 메시지는 샵 3989번으로 저희 문자 남겨주시면 코인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 여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상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지금을 기회로 살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평소에 지켜보고 있던 코인이 어떤 타이밍이 적당할지도 역시나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빠르게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담 저희가 신청된 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요. 알고랜드 신청해 주셨습니다. 현재 평단가 530원 말씀하셨고요. 비중은 1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장기적으로 매집하려 한다. 어느 가격대가 좋을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현재 약 10% 정도 손실 중이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이 알고랜드 자체가 뭐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코인이든 간에 이 장기 관점이냐 단기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 접근을 해야 되는 관점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장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하신 장기 관점이 정확하게 뭐 몇 개월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장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최소 일봉에서 이제 주봉, 월봉까지도 분석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장기 관점으로서 질문 주셨으니까 뭐 일봉, 주봉, 월봉 각자 형태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하락 조정의 형태,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 47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던 수평지지선 구간을 꼬리로는 살짝 이탈을 해줬던 모습이지만 종가 기준으로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47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반등 혹은 옆쪽으로 가격이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하락 추세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고점 구간 매물대가 642원 구간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완전한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642원 구간을 재차 가격이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줘야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점 구간을 갱신을 못하고 만약에 이 470원 구간을 하방적으로 이탈을 해주는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락 추세가 가속화가 돼요. 이 고점 구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의 형태로 하락 조정이 진행 중인데 이 470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형태로 빠져주다가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빠져주게 됩니다.
뭐 계단식 상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반대로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제 이 현재 구간에서 알고랜드 코인을 뭐 어떤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를 진입을 하셔야 된다. 따라서 이게 이 1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리스크가 조금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수익인 구간이에요. 평단가가 53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줄입니다. 조금 더 줄이고 이 하락 추세가 상방으로 돌파가 된다면은 차라리 그 시점에서 이제 불타기를 하면 불타기를 했지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수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에서 이제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이 보조 지표를 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보조 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인데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를 이 세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란색 선이 K선, 빨리 움직이는 선이고 이 빨간색 선이 D선, 이제 느리게 움직이는 선인데 이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 K선의 기울기, 그 D선의 기울기들이 상방이면은 상승 시그널의 형태고요. 하방이면 하락 시그널의 형태인데 일봉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 중기 K선을 제외하고는 단기, 장기 모두 하방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아직까지 하방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기 관점이니까 이제 주봉에서의 보조 지표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K선이 상승 중인 모습이고 단기와 중기 같은 경우에는 하방 기울기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단기와 중기가 이 데드 크로스가 나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장기의 상승 이 시그널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해소가 나와주었다라고 본다면은 이 올라와주고 있는 이 주봉에서의 이 지지 구간,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와주고 가격이 터치를 해주는 구간 정도까지는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어느 시점에서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한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걸려야지 터치를 해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겠고요. 2주나 3주 후에는 아마 385원에서 400원 정도 구간에서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400원 구간에 이제 이 저점 꼬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400원에서 420원 정도 구간에. 그럼 주봉 관점에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첫 터치가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물려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집을 하고 추가 매집 이후에 이익 실현을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상담 정말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 이누 가지고 오셨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이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가격대가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최근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시바 이누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시바이누 차트 바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이 진행이 중인 모습이고요. 기울기가 약간 다른 이 추세가 강화된 또 상승 채널이 또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 주었었고 현재 저점 구간을 꼬리 쪽으로 이탈을 해줬을 때에도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이 저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 가격대가 0.0321원 정도 구간인데 321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 캐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마감까지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은 하락 반전형 패턴인 아까 비트코인 설명을 드렸었던 헤드앤숄더 패턴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0.321원 구간을 0.0321원 구간을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 구간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고 그 위쪽의 구간에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선 가격대로 따지면은 0.036원 정도 구간인데 365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같이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겠구나.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고점 매물대 구간인 0.0408원 정도 구간까지도 목표가를 산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바이누 굉장히 좋은 구간이겠구나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또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인 코인들 저희가 모든 상담 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또 QR코드 통해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 관심 코인부터 코인 상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혹시나 나는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진년의 마지막 금요일과 주말입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